충격입니다. 정말 충격입니다. 2025 시즌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갔던 그 한화 이글스가 그 가을에서 가장 빛났던 선수 중 한 명, 원년 멤버 이상의 존재감을 보여줬던 손아섭을 잡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구단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아니 한국 시리즈 진출했는데 왜 주전 리드오프를 버리냐? 강백호 데려온 건 좋은데 손아섭은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대부분의 팬들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손아섭 큰 돈 주고 잡으면 절대 안 된다. 원래 1년짜리 선수였다. 지금 한화의 움직임을 쭉 따라가 보면 손아섭이 빠지는 그림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의문,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강백호 영입, 이 한 가지 선택에서 비롯됐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이번 FA 시장에서 가장 큰 대여로 평가받던 강백호를 4년 최대 100억 원에 영입했습니다. 계약금 50억, 연봉 30억. 그야말로 에이스급 투자를 한 셈입니다. 하지만 강백호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수비 포지션 안정성 부족입니다. 포수는 사실상 불가, 일루수는 되지만 리그 톱 수준은 아니고 외야는 수행 가능하지만 수비 범위와 송구 모두 아쉬운 편입니다. 즉 한화가 강백호에게 원하는 역할은 거의 확정입니다. 지명타자입니다. 그런데 2025년 시즌 후반기 지명타자로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한 선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손아섭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강백호가 지명타자를 차지하면 손아섭은 자연스럽게 밀립니다. 그리고 이 지명타자 자리 싸움을 놓고 보면 강백호가 우선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화는 강백호에게 100억을 썼기 때문입니다. 손아섭의 장점은 누구보다 뚜렷합니다. 그는 KBO 역사상 손꼽히는 리드오프이고 한 시즌에 무려 2618개의 안타를 쌓아올린 리그의 대표 기술 타자입니다. 통산 타율 3할 1푼 9리, 2023년 출루율 3할 9푼 3리, 2024년 3할 4리, 2025년 3할 5푼 1리. 여전히 출루 생산력은 KBO 상위권입니다. 중심 타선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공격 흐름을 만드는 능력 역시 매우 뛰어납니다. 또한 통산 2618안타로 역대 최초 3000안타 달성도 도전 가능한 기록을 가진 살아있는 레전드입니다. 실제로 2023년 187개로 리그 1위, 2024년 95개, 2025년 107개의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그는 1988년생, 만 37세입니다. 몸 상태는 더욱 관리가 필요하고 리드오프 장타력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비는 어떨까요? 2025 시즌 우익수로 46경기 314이닝 소화했고 좌익수로도 12경기를 뛰며 47이닝을 소화했지만 백업으로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즉 장기 계약의 위험성, 수비력 감소, 장타력 하락, 나이 변수. 이 모든 것이 한화에게 부담입니다. 강백호는 지명타자로 기용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수비 약점이 널리 알려진 선수이고 한화가 투자한 100억을 생각하면 절대 벤치에 둘 수 없는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아섭의 자리가 애매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야로 돌리면 되지 않나?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외야에 문현빈, 리베라토 등 다양한 자원들이 포진해 있고 최은성 역시 외야 일루 모두 소화 가능합니다. 김경문 감독은 이미 말했습니다. 강백호 포지션은 포수가 아니라는 게 확실합니다. 스피드 있는 친구니까 외야도 시켜보고 일루수도 시킬 겁니다. 이 발언은 사실상 지명타자는 강백호에게 준다는 뜻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손아섭의 지명타자 자리는 사라지는 겁니다. 손아섭은 FA C등급입니다. 보상금은 전년도 연봉의 150%, 즉 7억만 내면 데려갈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 말은 곧 타구단 입장에서 거의 부담 없이 영입 가능한 베테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한화는 다릅니다. 이미 강백호의 100억 투자, 내부 FA 김범 수비 등급, 내년 FA 시장 대비, 장기 로스터 구성 고민. 여기까지 고려하면 손아섭에게 추가로 2년에서 3년 10억에서 20억을 쓰는 건 부담입니다. 즉 한화가 손아섭을 놓아주는 방향으로 가는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전력보다 예산과 방향성 문제다. 손아섭에게 오퍼를 넣을 만한 팀,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는 곳은 KT 위즈입니다. 왜냐하면 강백호의 전 소속팀이기 때문입니다. KT는 이번 FA 시장에서 박혜민, 박찬호 등 외부 영입을 노렸으나 실패했고 지금 상황에서 남은 카드가 손아섭입니다. 더구나 KT는 농구에서도 베테랑 김선영을 영입하는 등 베테랑 선호 구단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입니다. KT의 1순위는 박혜민이었고 2순위는 김현수였습니다. 그리고 박혜민은 이미 LG와 계약했습니다. 김현수에게 KT가 최종 제안을 넣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즉, 김현수가 KT와 계약하면 손아섭 필요성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혜민, 김현수 모두 실패할 경우 KT는 무조건 손아섭에게 가장 먼저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말했습니다. 강백호 선수의 포지션은 포수는 아닌 것 같다. 스피드 있는 친구니까 외야도 시켜보고 일루수도 시킬 것이다. 최은성도 가끔은 지명타자를 말아야 한다. 이 말은 곧 손아섭 지명타자 기용은 힘들다는 의미이고 결과적으로 강백호, 최은성 지명타자 로테이션 그리고 외야 일루 경쟁 속 손아섭 밀림이라는 공식이 성립합니다. 손아섭은 한화 유니폼을 입고 정규 시즌 35경기 타율 2할 6푼 1홈런 18타점, OPS 0.689, 포스트 시즌에서 한국 시리즈 진출과 7안타 기록 등 할 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특히 한국 시리즈 진출 19년 만에 쾌거 속에서 손아섭의 베테랑 리더십은 큰 힘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화 구단은 장기 전력, 연령, 예산, 강백호 지명타자, 독점을 모두 고려해 결국 손아섭을 붙잡지 않는 방향으로 기울었습니다. 팬 커뮤니티 반응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돈 주고 절대 잡지 마라. FA라고 무조건 잡아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많은데 절대 그럴 필요 없음. C등급이라고 해도 연봉 꽤 들어가는데 30대 후반 선수에게 몇 년 묶이는 건 누가 봐도 비효율. 정말 고마운 선수긴 한데 지금 팀 사정에서 10억 20억 쓰는 건 말이 안 됨. 강백호 100억 질렀으면 베테랑에게 더 쓰면 안 된다. 이 의견들이 말하는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감성은 감성이고 전력과 예산은 현실이다. 지금 상황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강백호 DH 고정, 외야 경쟁 심화, 나이 변수, FA 비용 대비 효율 문제, 김경문 감독의 운용 철학, 타 구단이 손쉽게 접근 가능한 C등급 FA. 이 모든 요소를 합치면 손아섭의 한화 잔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어느 팀으로 가느냐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KT, 롯데 복귀, NC 재결합, 전력 보강이 급한 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